자, 86쪽입니다. 86쪽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일단 여러분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전부 우리가 요렇게 쓰잖아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y는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거하고 여기 써져 있는 것이 서로 똑같다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함수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그 똑같은 식을 이제 y는으로 만들어가지고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뭔지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x값이 1 또는 3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2차 함수도 y는 한 다음에 x-1, x-3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의 1과 3이라는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y절편? 그치?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y절편이 아니고 x절편? y가 0이 되잖아. 그치? x에 1 집어넣으면 y가 0 되고 x에 3 집어넣으면 y가 0 되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자 2차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 y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y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이라는 걸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x절편이 1과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된다라는 것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이 2차 함수를 그려본다면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 2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이 포인트 여기랑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1이랑 3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뭘 쓰는 거지? 판별식을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에서 무슨 뜻이에요?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중근을 갖죠. 그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다두허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그대로 2차 함수에다 적용을 시켜보자면 어떤 2차 함수의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절편이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죠. 그죠? 요 그림처럼 x축하고 몇 번 만나? 2군데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은 무슨 개념이겠어?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는데 얘가 x축이랑 네, x축이랑 요렇게 몇 번 만나는 한 번 만나는 상황이죠. 그치? 요게 판별식이 0이다일 때 벌어지는 상황이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거는 실근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실근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x절편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뭐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x축은 안 만나는 거지. 안 만나는 거. 그래프가 붕 떠있는 요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해했으면 자, 우리는 요런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맨 앞에 붙어있는 a값 있잖아요. 자, 얘가 0보다 클 때 하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몇 가지를 쓸 수 있을까? 6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판별 아래로 일단 그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민승아 이거는 이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몇 번 만난다는 뜻? 두 번 만난다는 뜻. 그러니까 이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이니까 x축이랑 어떻게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붙겠죠.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치? 안 만나는 이런 상황으로 그릴 수 있고 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으니까 일단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요 이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두 번 만나야 돼. 얘랑 x축이 두 번 만나야 돼. 그러면 x축이 요게 걸치겠죠? 요렇게 걸쳐진 그래프가 요 상황. 그러면 우진아 그 옆에 칸은 그래프는 똑같은데 x축이랑 어떻게 돼야 돼? 그쵸? 한 번만 만나야 돼. 요렇게. 우리 요렇게 한 번만 만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뭐 한다라고 하죠? 한 번만 만난다. 몰라?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그지? 접한다. 한 번만 만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계산하게 되는 것이 접할 때의 상황이에요. 이렇게고 자 마지막 거 마무리를 지으면 위로 볼록한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x축이랑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치? 이 내용이 앞으로 풀 문제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고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판별식을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를 판단하는 데만 썼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판별식을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는 데 쓴다는 얘기죠.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를 찾는데 판별식을 활용을 해준다. 그쵸? 자 그러면 86페이지에 14번을 한번 볼게요. 14번. 자, 요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니까 결국 뭘 찾는 거냐면 x절편을 찾는 거죠. 근데 다나야,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의 뭐하고 같은 개념이야? y가 여기 되면 거? y가 여기 x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야. 그죠? 네. 그러므로 내가 14번 문제에서 요거의 x절편을 찾는다 그러면 y를 얼마라고 놓고 그냥 계산하면 돼? 0. y를 0이라고 놓고, 그쵸? y를 0이라고 놓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y 0을 넣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얘를 풀어서 그냥 실근 찾으면 돼요. 그래서 1, 3의 풀마니까 x값 뭘까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만 써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틀립니다.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좌표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써줘야 돼? 그렇지. 순서상으로 써줘야 돼. 그러면 지금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0, 3,0. 그렇지. 요렇게 한 점과 요렇게 한 점, 이렇게 두 점에서 x축과 만난다. 요렇게 두 가지를 써주셔야 이게 정확한 x절편의 좌표다. 자, 그 다음에 87쪽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뭘 물어보는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식이니까 전부 다 그냥 뭘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판별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 딱 써봐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뭐야, 수정아? 두 개, 교점이 두 개인 거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 하나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7번부터 요 라인은 전부 다 그냥 판별식만 사용을 해주면 끝나는 문제들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우리는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이것도 뭘로 풀어야 되겠어? 이것도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그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판별식 지금 써보면 9-4K죠. 자,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죠?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넘기고 나누면 4K가 9보다 작다. K는 어떻게 돼?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24번 답이고, 그러면 25번은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K는 4분의 9와 같다. 이게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러면 26번도 계산 안 해봐도 어떻게 하면 될까? K는 4분의 9보다 크다 하면 되겠죠. 크다. 그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방금 전에는 2차 함수하고 X축을 봤었잖아요. 2차 함수하고 X축을 봤는데 여기서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을 하나 같이 보재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채점. 제가 모르는 거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지나가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몇 군데서 만난다는 게 보여요? 두 군데서 만난다는 게 보이지. 우린 이렇게 만나는 점을 뭐라고 그러지? 점? 응? 만날 교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교점이 몇 개인 상황이에요?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예를 들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얘네 둘이 이거라고 해보면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교점은 곧 뭐라고 배웠었죠? 기울기? 아니, 교점은 곧 해라고 배웠었어. 그치? 그치? 교점은 해라고 배웠었어. 언제 이렇게 배웠느냐? 중2 때 막 연립방정식 이런 거 배울 때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1차 함수로 그려보면 연립방정식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3,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2y는 1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이 직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얘를 나타내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곧 이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았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립방정식이 뭘 찾으면 돼? 해를 찾으면 돼. 해. 그럼 우진아,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었죠? 잘 기억해봐. 땡땡법, 땡땡법. 그치, 가감법이 있었고 제일 많이 쓴 게 가감법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다각. 대입법이었죠. 대입법. 그쵸? 대입법.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가감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입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y가 이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얘를 어떻게 해버려? 얘를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x 플러스 1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아마도 해가 몇 개 나올까? 해가 2개 나올 거예요. 그 2개의 해가 바로 이 교점의 x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점 찾는 거는 앞으로 진짜 몇천 번 할 겁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몇천 번을 할 거야. 2개의 식이 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다. 그러면 그냥 요 놈과 요 놈을 같다라고 놓는 것. 이거를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교점 찾는 식이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y는 뭐뭐뭐뭐 또 y는 뭐뭐뭐뭐 이런 두 개의 함수에 교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항상 우리는 그냥 요거 뭐뭐뭐뭐랑 뭐뭐뭐뭐를 같다고 놔버리는 거야. 그게 교점 찾는 식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세요 하면은 늘 fx랑 gx를 같다고 놓고 얘를 풀어버리면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요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값은 2 또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2하고 3이 이 교점의 뭐라고? 무슨 좌표라고? x좌표지. x값이니까. 그러니까 요쪽 교점의 x좌표가 2인 거고요. 요쪽 교점의 x좌표가 3인 거죠. 이런 겁니다. 근데 보통 교점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x좌표만 찾고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y좌표도 같이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x값 2를 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해. 당연히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지. x에 2 집어넣으면 y는 얼마? 3. 자, 요게 하나의 교점이고요. 또 x에 3 집어넣으면 4. 요게 또 하나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점을 찾으세요 하면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풀면 되고 지금 푼 것이 거기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 그래서 30번 문제의 빈칸을 좀 채워보면 자,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교점 찾는 식 요것과 요것을 같다라고 놓는 자, 첫 번째 빈칸 x 플러스 1 쓰면 되고요. 얘를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나왔었고요. 그럼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찾았죠? 2,3 하나 나왔고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점을 찾는 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점을 찾아야 될 일도 많지만 어떤 상황도 많은가 하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 궁금한데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몇 군데서 만나냐. 그럼 이건 또 뭘로 해결이 가능할까? 판별식으로 해결 가능해. 그치? 그럼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요. 교점 찾는 식, 요 교점 찾는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써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자, 이 식의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어땠을까? 0보다 컸겠죠? 0보다 컸으니까 실근이 2개 나왔고 교점이 2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직선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딱 지나가. 그럼 이때는 내가 얘를 y를 fx라고 하고 그리고 y는 gx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림에서는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fx랑 gx를 똑같다고 놓고 요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수정아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판별식이 어떨까? 0이랑 같다가 나오겠죠. 그쵸? 같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가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안 만나. 그럼 이걸 hx라고 하면 y는 hx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fx랑 hx의 교점 찾는 식을 쓰고요.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이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나올까?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판별식을 써보면 얘가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럼 판별식의 역할이 또 하나 들었네. 그치? 우진아, 원래 판별식은 맨 처음에 뭘 판단하는 역할이었죠? 그거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판별식을 썼던 것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 이걸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판별식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함수에서 뭘 판단하는데? 2차 함수에서 만났는데 누구랑 만나는? x 축 2차 함수랑 x축이 몇 번 만나냐를 판단하는 거 판별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뭐의 개수를 찾는 거?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 이것도 판별식으로 한다. 그쵸? 판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판별식 계속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요. 잠시만.
32번 했어? 32번을 못했고 34번을 했어? 32번은 그치, 일단 교점 찾는 식 얘네들을 갖다라고 놔본 다음에 2항까지 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은 0이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있잖아. 사실은 근해 공식보다 먼저 뭐를 확인해 보는 게 맞을까? 문제에서 교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랑 얘가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혹시 안 만나면은 굳이 근해 공식을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얘네가 진짜 만나긴 만나나? 그게 궁금하니까 판별식을 먼저 한번 써보는 거야.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은 지금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만나긴 만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뭘 쓰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서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쓸게요. 그럼 a분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얼마야? 8이죠, 8. 8이면은 2루트 2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자, 얘는 왼쪽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얘는 오른쪽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자, 요렇게 두 개가 지금 교점 x좌표인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y좌표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x 값을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집어넣을 때 4로 묶은 다음에 집어넣으면 편하겠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여기 x 자리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1을 여기다 넣었다. 그럼 플러스 1 되니까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바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2루트 2에다가 몇 배? 4배 해주면 y 값인 거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8루트 2.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2루트 2의 4배니까 8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요거고, 요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민승이 34번 했어? 답 뭐 나왔어? 2, 마이너스 7하고, 그렇죠. 2,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분의 5, 11 요렇게 두 개가 나오면 맞았습니다. 수정이 맞았니? 좋았어? 풀었다며. x의 좌표가 이렇게 두 개 안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x 좌표가 나왔으면 얘를 그대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4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9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얘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하라는 겁니다. 자, 뭘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될까? 접한다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죠? 접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자,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현해 보세요. 이런 거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여기 37번부터 43번까지는 전부 다 뭐만 써주면 답이 나올까? 판별식만 써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당연히 판별식 쓰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은 교점 찾는 식을 하나 써야 되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을 어떻다고? 같다라고 놔주고 넘겨서 판별식 써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89쪽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제들도 똑같은 문제들인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4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7번은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랑 요렇게 둘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에 뭐 찾는 식을 써야 돼? 교점 찾는 식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시고 자,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이 교점 찾는 식에서 우리의 목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을 갖고 와볼게요. 수정이 해봐. 판별식. 판별식 뭔데? 그 루트 안에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 얘 판별식이 뭐예요? 25 4 요거지, 그치? 자, 요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전개시키면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29가 4k보다 크다고 k는 4분의 29보다 작아요 하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그쵸?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90페이지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 이거는 일단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길게 말했지만 그냥 x절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x절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y에다 얼마를 넣어봐? 0을 넣어봐.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네, 공식, 짝수공식.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는 것은 판별식은 뭐 써볼 필요가 없어요. 뭐 분명히 만나는 거 확실하니까. 그럼 뭘 써야 될까? 대입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아이, 판단은 시험보다 콘다 쓸 수는 없잖아.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우면서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2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고요. 판별식 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배웠잖아. 그거 마이너스 2분의 그래.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쓰는 거는 너무 일단 숫자가 복잡한데 이거 세제곱 어떻게 해,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찾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수정아?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맞죠? 그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요걸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을 해냈는데 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변형을 못 시키면 이제 너무 슬프지.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몇 제곱 때려주고 세제곱 해주고 뒤에서 뭐 빼주면 됐었는데, 그지? 뭐 빼주는 거더라? 3 ABC? 저번에도 ABC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심지어 A도 없고 B도 없고 C도 없는데 3 알파 베타 괄호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였죠, 그렇죠? 요거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줘요. 집어 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2의 3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요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앞에 있던 마이너스 3이랑 곱해지면은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 문제 풀어봅시다. 4번 문제. 이거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4번의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4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해를 구해 처음에? 일단 x절편을 찾으세요 아니야?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y에 어떻게? 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다 넘겨요. 좌변으로 다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풀어야지. 얘를 풀어서 이거의 해를 찾으면 그게 곧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자 불러. x는 4분의죠? 4분의 5 풀마 루트 25 8 그치? 그러면은 4분의 5 풀마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났는데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지금 찾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요 점의 x좌표가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겠죠? 맞니?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이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여기의 길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찾으라고 하면 이 값에서, 그러니까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될까? 빼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 빼기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을 계산하면 이게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4분의 5는 없어지잖아. 5는 없어지잖아. 5는 없어지고 남은 거 두 개 플러스가 되니까 2분의 루트 17 2번이 답이 되겠죠. 우진아 오케이? 민승이 답 나왔어? 어디서 막혔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1쪽으로 가봅니다. 91쪽으로 가서 91쪽에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이것도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10번 우리가 이번 주랑 지난 주랑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1 마이너스 루트 2고 그치 우리가 켤레근을 떠올려 보면은 켤레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면은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런 걸 배웠었고요. 이거를 합곡으로 해서 이게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저 위에 있는 거랑 는 해가지고 그러면 4x 플러스 7이 나와서 A가 3, B가 7이 오 잘했는데. 맞아요? 자 보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출발 이렇게 해야죠. 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해야지.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과 ax 플러스 b를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고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 식에서요. 네.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를 네. 넣어가지고요. 넣을 수는 있는데 넣을 거면 하나만 넣어야지. 연립하려고? 그 뭐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저 그렇게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대단하네. 자 근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요 방정식에 지금 한 근이 요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문제에서 말을 해준 거잖아 지금. 교점 찾는 식이니까 요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근데 보니까 유리수 조건도 들어가 있잖아요. 유리수란 말 왜 해줬겠어? 켤레근 쓰라고. 켤레근 쓰라고. 1 플러스 루트 2랑 자 켤레근 쓰면은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일 테니까 이제 다나는 여기서 이걸 대입하는 선택을 한 거고 수정이는 여기서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합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곱자리 마이너스 요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보면은 요 식하고 요 식이 어떻다? 같다, 그쵸? 얘네 둘이 같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여기 2-a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6-b 6-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끼리 비교하면은 a 값이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끼리 비교하면은 a가 4구나, sorry, b가 7이구나, 그죠? 네, a는 4, b는 7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하면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오늘 배운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12번 한번 해보세요. 민승이는 어떻게 풀었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 그죠? 얘네 둘을 일단 같다라고 놨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넘길 때 잘 넘겨줘야 돼. 2x가 1로 넘어가면은 여기 있는 얘랑 만나가지고요 2로 묶고 k 플러스 1x 요렇게 써질 겁니다. 이렇게 잘 묶어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판별식 쓰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1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그치.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상황이 그려져야 되냐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그려져야 돼, 그치? 근데 우리는 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이런 그림은 요 2차 함수랑 요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잖아.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어떻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교점 찾는 식을 써가지고 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끝이란 말이죠. K가 1보다 작다.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교점 찾는 식을 써가지고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지금 민승이가 말한 대로 여기랑 여기를 같다라고 놓고 얘를 여기로 넘겨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고비는 여기서 판별식만 잘 쓰면 돼요.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앞에 2가 있단 말이죠. 요럴 때는 뭘 쓰는 게 훨씬 편해?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 안에 있던 k 플러스 1 요 놈만 제곱해주면 요게 b 프라임의 제곱이죠. 그거 빼기 ac인데 a는 어차피 1이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다 c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빼기 k제곱 빼기 3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게 0보다 작다. 전개를 시켜보면은 k제곱 k제곱은 서로 없어질 테니까 2k 플러스 1에서 3 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k는 1보다 작아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개념이 잡혀 있어야 여기다 이제 다른 내용들을 막 이렇게 배웠을 때 딱딱딱딱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실하면은 다른 내용들을 얹을 수가 없어. 원래 운동할 때도 코어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치? 그러니까 지금 딱 코어가 되는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치소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의 숙제는 86부터였죠? 86부터 91이고요. 그 다음에 도장은 85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85까지 숙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니?